준서가 모든 서류는 네가 챙겨야 된다라고 배후 조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네. 처가 쪽 식구, 처가 쪽 장인인가 누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의 멘토라고 했. 친정 엄마? 친정 엄마인가? 원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준석의 멘토란 말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예, 이번에도 얘기했죠. 김종인일 것이다. 저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실제로 김종인이 충분히 나오기 충분히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함익병 씨를 처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거 반응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씨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한테 선거에 출마해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출마하면 공관위원장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찾아보면 이미 지금 16일 지난주죠. 지난주 16일 CBS 라디오에 김종인 전 국민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금을 뿌렸어요. 그 엄청 오래 뿌려왔어요. 네, 이거 안 계속, 된다. 둘이 화학적으로 계속 결합 안 했어요. 된다.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예. 잠깐 이어서 얘기하면 아까 처음부터 함익병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저는 함익병을 처음부터 네. 김종인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로 언급 한번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마음이 있던 게 아니고. 함익병 모셔오는 게 아니라 했던 게 아니라 네. 함익병이라는 사람을 제안하면 분명히 거절할 것이고 안 될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두 번째 카드로 김종인을 내세우면 좀 모양이 좋지 않을까라고 약간 이제 깨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함익병 씨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 김종인의 코치를 받고 이준석 손을 잡는다 하면은 분명히 이제 기존 이분이 아주 노쇠하고 노련한 분이거든요. 노련하죠. 굉장히 노련하죠. 이분이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또 이제 합종 연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섭군요. 그게 무섭죠. 상상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이상한 전술을 두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우리 자막도 맞아요. 나오지만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만 정당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비상대책위원장으로만 벌써 몇 번을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본다면은 국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공천 탈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뭔가 또 할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모르겠어요. 조국 신당하고도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면 안 할 것 같은데 김종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발상의 전환 그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지만 그것도 가능해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김종인 씨가 놓을 수 있는 파격적인 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조국이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조국은 현재 10%를 받고 있어요. 개혁신당보다 지지율 2배 더 높습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김종인은 이 두 개를 합하면 단순 숫자만 15%잖아요. 이거를 김종인은 아마 현실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정말로 파격이네요. 근데 정말로 근데 조국 신당 지지자들과 이준석 지지자들은 정말로 안 맞는데 정말로 멀리 있는데 그거조차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그동안 행보를 보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약간 그 생각에 갑자기 확 쏠리네요. 갑자기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내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겁니다. 마치 이제 저는 과연 가능할까라고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데 이 비상대책 기술자인 그렇죠. 김종인이 합류를 하게 되면 상상도 못했던 변칙적인 수를 놓을 수 있다. 그렇죠. 야, 총선 뭐 많이 겪어 보셨죠. 실제 후보로서 출마도 해 보셨고, 근데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수싸움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변수가 많은 총선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총선하면요, 그때 총선 앞두고 이제 전선이 아주 뚜렷해져요. 그리고 누구 하나로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이것처럼 그 안에서 쪼개져 가지고 밑에 다시 1, 다시 2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는 재미도 있지만 참 유권자 국민분들 정말 좀 피곤하시고 좀 힘들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르마를 잘 타주고 설명을 잘 해드려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조국과 이준석이 손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조국, 이준석, 조민. 그 얘기는 나옵니다. 옛날에 있었죠. 소문은 있었죠. 조국, 조민석이래요. 조민? 이준석, 조민.
저는 그림을 예, 김종인 씨 입장에서는 그런 머리까지도 저는 쓸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네. 네. 아니 이 하민병 씨는 왜 여기 이름이 거론돼갖고 갑자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우리 지금 댓글에 네. 하민병 씨한테 실망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왜요? 이준석 씨와 그래서 가깝다고? 그렇죠. 이준석하고 뭔가 짝짝꿍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금 당신을 공관위원장 후보로 지금 네. 거론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굳이 뭐 이유를 이제 찾아본다 그러면은 네. 하민병 씨가 이제 유명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인지도가 있으시니까 네. 내세우기 좋고. 네. 의료 재벌이죠 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돈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죠. 당 운영할 때 이제 기여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할 수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정치 신인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준석이 뒤에서 컨택도 아.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좀 갖췄기 때문에 네. 하민병을 얘기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씨는 확실히 이렇게 정치 신인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뭔가를 휘어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도 갑자기 드네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준석은 자기가 20대 30대 네. 지지는 자기가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 나를 데려가라. 네. 그게 이제 먹혔는데 네. 지난 대선 끝으로 네. 이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윤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정말 이준석을 빨리 손절한 게 천운이 아니냐 이런 생각. 그 동물적 감각이 있죠. 검사를 하면서 네. 이제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냐 없냐 그 네.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네. 동물적으로 그거 아는 거예요. 네. 이게 같이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이준석을 품지 않은 게 굉장히 이렇게 막 고집스럽다 뭐 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전 솔직히 말하면 점점 제 드는 생각은 한번 분탕질 쳤던 사람은 영원히 옮기면서 치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일어났겠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선 네. 앞두고 지금 뭐 상상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런 네. 상상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준석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랬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을까 말까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준석이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왔다 비대위원장으로 그 아수라장을 국민들이 보수 지지자들이 정말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불과 작년 연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이 나이는 항상 이제 이준석의 그 장점은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젊음과 새로움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 젊음과 새로움의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혁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구태 정치를 오히려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법 활용해서 자기 거 챙기고 하는 것들. 그래서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한번 나빠진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까요? 이준석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정치적 자산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걸 이번에 오히려 더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 20대, 30대에 이제 지지였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교와 기술을 본인이 연마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을 이제 함부로 쓰다 보니까 공감 얻지 못하면서 지지세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굉장히 썼어요, 좋은 진짜. 분석인 것 같아요. 함부로 썼다. 기교와 기술이 늘어나면서 그거를 너무 함부로 썼다. 굉장히 중요한 분석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판 들어가지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테크닉만 배우고 기본기를 다지지 않고 테크닉만 배워가지고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운동권에서 지도자의 품성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근데 진짜 이 품성론은 사실 운동권뿐만 아니라 좌우 어디에서나 다 해당됩니다. 품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우리 조국 씨의 품성은 어떻습니까? 조국 씨 품성. 네. 아니 조국은 지금 이중당적을 갖는 것도 괜찮다는 뉘앙스로 지금 방송에 나와서 쓱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 알려주는 거죠. 이중당적 가지면서 저쪽에도 후원하고 나한테도 후원해달라.
조국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아주 돈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All is money. 네. 돈이 전부. 조국 전문가시죠. 네, 돈이 전부이신 분이고 네. 사실 그래서 뭐 정경심 영치금도 엄청 벌고 네. 책도 내면서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신당 만드는 것도 네. 그 목적의 배경에는 네. 아마 본인이 셀럽으로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 네. 요걸 생각했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 정치로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 곧 나올 거 하거든요. 네. 그럼 옥중에서 네. 그 당선 내봐도 옥중에서 한 3, 4개월 갈까요? 네. 그 정도 하고 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당선 무효죠. 네. 당선 무효가 되시는 게 예정돼 있는 분이에요. 네. 확정적으로. 네. 그런데 왜 이 신당을 만들까? 네. 그건 저는 아까 말한 그 머니, 많이 머니와 자기 이제 셀럽의 그 생명 네. 요 두 가지인 거지. 정말 네. 정치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네. 이런 어떤 뜻이나 소신이 있다고 좀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 집안이 진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이 사람들은 후원으로 살아왔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조공으로 살았죠. 조공으로. 네. 조공으로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돈을 기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예.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조공받는 정말 스타 입장으로 살았는데 예. 네. 근데 지금 뭐냐면은 그 어제부터 네. 어제 오후에 조국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가 네.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창당 절차죠.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받고 있는데 네. 하필 그날 네. 조국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네. 그 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유튜브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법에는 아까 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준우 위원한테 얘기했더니 이중 당적은 금지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정당법에 두 개의 당적을 갖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두 개의 당적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원이라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당이랑 이 당이 당원 맞춰봅시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절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이 가만히 그걸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전에 합을 맞춰서 합 묻고 맞춘 거죠. 답하고. 네. 뭐냐면은 민주당 당원 여러분, 저 지금 조국이 신당한데 저 지지하시는 분들 민주당 당적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탈당하고 여기 오셔야 되는? 네.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오늘 홈페이지 개설했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슬그머니 하세요. 그래서 저 세력 좀 불려주세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거 해도 누가 적발 못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중당적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중당적은 실제로 걸리면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걸리면 네.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걸리는 거를 뭐 빨 방법이 사실적으로 없잖아요. 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준석도 자기 개혁신당 만들 때 네. 사람들 그 온라인으로 맞습니다. 입당원서 받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온라인 입당원서 받은 사람들 중에 공무원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입당하는 건지 잘 모르고 했다가 네. 당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나 군인은 네. 처벌받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탈당할 방법이 없어. 들어온 문은 있는데 나가는 나갈 문이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흉측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믿고 들어가도 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도지 그렇죠. 그 나머지 당들은 정말 들어갔다가 아니 뭐 다단계도 아니고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그렇죠. 못해. 그러네. 네. 그 들어올 저는 조국이 예. 자기 이제 흔히 말하는 조국 이제 팬덤 있는 강성 네. 조국 지지층한테 네. 돼지 저금통을 네. 들이밀었었어요. 근데 그걸로 재미를 많이 봤죠. 네. 근데 이번에 신당 창당하면서 국민들한테 네. 또 자기의 배를 불려주는 돼지 저금통을 내민다는 자체가 아. 저는 정말로 이 정치를 너무 희화시키고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참 역사의 길이 남을 네. 그런 또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 불려주시나요? 결과? 아까 한 번 더 집계. 우리 뽑아야 여론조사? 되는데. 예, 여론조사. 우리 여론조사는 확실히 이준석 신당 47%입니다. 지금 5,800분이 투표에 응해 주셨는데요. 민주당한테 손해다 하는 사람이 36%, 국민의힘에 손해다 13%, 이낙연 신당에게 손해다 5%네요. 국민의힘 손해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10% 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중도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찍을 수도 있을 그치. 것이다 이런 생각을 중도에 하는.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런 생각 하시는 그쵸. 것 같아요. 예.